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33강. 33 하니까 네. 전체로 보면 100을 만약에 완전수로 한다면 33 하니까 3분의 1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오해입니다. 끝나려면 125강까지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33강의 임심, 리박, 숙흥, 온정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자, 한 글자씩 먼저 설명해 네. 주시고 구절풀이도 해주세요. 네. 임자는 이말 림자, 심은 깊을 심자, 리는 밟을 리자 또는 심리라고도 합니다. 네. 옅을 박자. 그래서 임심리박 하면 깊은 연못을 새 임한 것처럼 네. 하고 옅은 얼음을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고 이런 뜻이고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네, 그 다음 글은 숙흥 온정으로 읽는데요. 네. 숙은 일찍 숙자, 네. 흥은 일어날 일으킬 흥자, 네. 온은 따뜻할 온자, 정은 서늘할 정자입니다.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따뜻하게 하고 서늘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구절도 역시 뭐 내막이 있어야 이해하지 무슨 네. 글자만으로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죠. 예, 고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네. 차근히 그 내용이 뭔지 네네. 또 알려주시죠. 네. 자, 첫 번째 글자는 네. 이말 림자인데요. 네. 자, 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뭐 앞에 있다 이런 네. 뜻이죠. 대면하다. 그렇죠. 대면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건이나 네. 또는 사물을 대하다 네. 또는 어디에 가까이 다가가다 네. 또는 다가가서 마주하다 뭐 이런 네. 의미가 이말 림자인데요. 네. 자, 근데 이 글자의 구조를 보시면 네. 일단 설문 소전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이말 림자를 보시면 네. 아래에 입구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네. 입구가 세 개 있는 글자가 혹시 무슨 글자인지 기억나세요? 품자죠, 품자. 네네, 물건에 있는. 물건이나 예, 상품 할 때 또는, 품자요. 또 네. 성품을 의미하는 네. 품자인데요. 네. 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네. 신하 신자처럼 보이는 게 있고 네.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들이운 것이 또 하나 있죠. 이 두 예. 글자를 합치면 누울 와자가 됩니다. 예, 이게 사람 인자의 와자예요?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글자는 네. 허신의 설문해자에 근거하면 네. 품자가 발음 성분이고 발음. 예, 누울 와자가 의미 성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임하다라는 의미가 됐는지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고문자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문자를 살펴보면 네. 요 밑에 있는 게 입구 세 개를 표현한 물건을 의미하는 품자가 보이시고 네. 위에 자가 누울 와자가 보이시는데 네. 사람의 눈이 굉장히 강조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가 이제 사람인 것을 표시해주고. 네. 그래서 이 글자를 허신은 형성자로 설명을 했지만 네. 고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회의자다. 그래서 위에서 눈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물건을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는 모양을 그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두 글자가 합쳐진 회의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설명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의 의미가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굽어서 살펴보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 의미로 쓰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문장에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의미는 아래에 있는 것을 굽어서 살펴보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대되어서 어떤 것을 마주하다, 어느 곳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눈은 아래를 구워보는 눈이고 그 옆에 눈 옆에 붙어있는 사람의 몸체도 몸을 네. 구부리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네. 그 다음에는 깊을 심으로 우리가 알고 네. 있는데요. 이 심자는 이제 설문해자를 근거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왼쪽에 물숫자가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깊다는 의미를 가진 삼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네. 이것을 형성자로 풀이를 해놨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의미는 이것이 깊다는 의미로 지금은 쓰이지만 원래는 물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물 이름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을 흐르는 강물을 지칭하는 그렇죠. 이름이었다 네네, 이런 뭐 뜻이죠? 한강, 뭐 네. 낙동강 이런 것처럼 네. 특별한 강 이름이었는데 후에는 그 강 이름을 지칭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네. 깊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제 물이 깊다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의미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든지 깊은 것과 연관해서 이제 연상이 되는 것, 색깔로 치면 조금 짙은 것,
짙은 색깔. 예, 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정도가 심한 것. 네. 그래서 깊다, 심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다 할 때는 심자, 이 심자 그렇죠. 쓰죠. 예, 심각하다. 네. 네. 심원하다 그럴 때, 멀고 뭐 굉장히 깊다, 깊다 그럴 할 때도 이 때도 심자를 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네. 임심하면은 깊다는 의미에서 깊은 연못을 생략해서 줄여서 예, 깊은 연못에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신발 리자인데요. 신발이요? 예. 네. 신발이라는 의미가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이 글자는 딱 네. 보면 두 부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무엇과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설문의 소전을 보면 위에는 주검 시자가 있고 네. 밑에는 우리가 다시 붙자나 뭐 살아날 복자 복자. 같이 그렇죠. 예, 발음되는 그 글자가 예,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형태를 보면 맨 위에 있는 주검 시가 있고 네. 아래에 회복할 복이 있어서 네. 여기에서 어떻게 신발이라는 의미가 나왔는지가 전혀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문자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나라 때 갑골문화 한번 가보시면 네. 무엇이 보이시나요? 일단 눈부터 보입니다. 네, 이 눈이 네. 사람의 눈 위에 이렇게 털 같은 것이 예, 함께 예. 표현된 거. 그게 예전에 눈썹 맞아요. 밑자를 예, 이렇게 눈썹 표현했거든요. 밑자였죠. 그래서 네. 이 글자는 이제 눈 부분이 눈썹 밑자가 있는 거고 네. 그 아래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의 맨 밑에 네. 무엇이 보이시죠? 발이 보이고요. 발이 보이시죠? 예. 발 아래 뭘 깔고 있는데 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눈이 굉장히 큰 사람이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구나. 네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될 정도로 네. 발이 강조돼 있고 그 밑에 뭔가 널빤지 같은 걸 이렇게 네.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문자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 글자에서 네. 눈 부분, 지금 눈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네. 눈썹 미자이니까 미하고 리하고 신발 리하고는 발음이 굉장히 유사해서 그게 발음 성분이다. 네. 그럼 나머지 사람의 발 부분과 그 아래에 덧대고 있는 것,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발로 밟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 동사적인 의미. 그 다음에 나아가서 밟고 있으려면 뭔가를 이제 신고 있는 것이 안전하니까 신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신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원래 사람의 눈이었는데 네. 중간 과정에서 다시 붙자처럼 쓰려면 그렇죠. 네. 마치 배의 모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훨씬 더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네. 글자가 자형의- 이렇게까지 네, 자형의 변화가 좀 극심하게 되는 거네요. 글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변하면 네. 사실 이 글자의 모양에서 의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허신의 설문해자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는 배주자가 들어간 것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주검시자가 이제 발음 성분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배주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발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고 길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고 여러 글자가 네. 합해진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제 잘 알기가 어렵고요. 고문자를 참고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박자를 설명해 네. 주실까요? 박자는 이게 네. 열불 박자라고 해서 얇은 것, 두께가 네. 얇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글자의 원래 모습을 보시면 풀초가 들어가 있어요. 네. 풀초 밑에 이제 넓을 보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가 풀이 모여가지고 넓은 공간을 빽빽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의미는 넓다가 맞겠네요. 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얇다보다. 풀이 네. 넓게 이제 자라는 거. 네.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대되면서 가까이 닥치다 이런 의미가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깝다 보니까 두께가 얇다라는 의미까지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글자는 이 문장에서는 네. 리박하면 얇은 얼음을 밟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의 첫 번째 글자인데 숙자입니다. 숙자. 네. 보통 숙자는 일찍, 이른, 그렇죠. 새벽의 시간을 네네. 뜻하죠.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글자는 네. 원래 우리가 해서의 모양만 봐서는 이르다라는 의미가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러네요. 그 상나라 때 갑골문화 한번 가볼까요? 네. 거기에 가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역시 이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렇죠. 손으로 뭔가를 받쳐들고 예, 있는데요. 그 손으로 뭔가 받쳐들고 있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네. 그게 달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 달을 받쳐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달을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건 뭔가를 이제 경배한다든가 숭배한다든가 이런 모습이니까 네. 아마도 달을 이렇게 우러르면서 경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에서도 이 글자를 네. 이 조경야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서 경배한다 네. 또는 이렇게 공경한다 이런 모습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오늘날의 글자로 이제 일찍이라는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빠지고 네. 일찍이라는 의미만 남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일찍이라는 의미의 숙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의 시간, 달이 보일 때의 그렇죠. 시각을 뜻하는 네, 그런 글자가 아주 되었다는 이른 거죠. 시각을 의미하는 일찍 숙자로 네.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네. 흥자인데요. 네. 이 흥자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 글자를 이제 설문하고 고문자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글자는 네. 지금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한 가지 동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문에서도 네. 한 가지 함께 힘을 써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거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처럼 보이시나요? 우리가 전에 함께 여자를 이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왈, 엄, 여, 경 할 때 여자 그때에도 같은 성분들이 드러나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모두 위아래가 손이다라고 그렇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설문에서는 네. 위아래 손으로 함께 힘을 내서 네. 무언가를 이제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네. 글자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사실은 갑골문을 보시면 네. 이게 함께 동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들어올리는 물건이군요. 그러니까. 네, 손은 맞죠. 손은 그렇죠. 위아래로 네. 지금 4개가 있는데 네. 가운데 있는 게 함께 동자가 아니라 네. 입구가 빠진 형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글자를 네. 가마라고 하더라고요. 가마. 네, 사람이 네. 타고 있고 손으로 드는 손가마. 그래서 손으로 들어 올리려면 이게 이제 그 구호를 외쳐가지고 네.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들어 올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입구가 들어가게 됐다 이런 설명인 거죠. 그거 참 재밌군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첫 번째 의미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래서 네. 부흥하다라든가 예. 또는 뭐 흥성하다라든가 네. 다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동작인데 원래는 가마 같은 것을 이제 위로 들어 올린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자는 네. 온자인데요. 이 네. 글자는 따뜻할 온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온수 그럴 때 이 글자 쓰죠. 그렇죠. 온천 할 때도 네, 이 글자를 씁니다. 씁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왼쪽이 이제 물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온으로 발음되는 글자예요. 그럼 그게 이제 발음 성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글자도 형성자인데 네.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면 이 글자도 역시 물 이름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흐르는 강물을 그렇죠. 부르는 말이었다는 네네. 거죠. 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네. 따뜻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로 바뀐 거죠. 혹시 그 온수라고 하는 물이 원래부터 좀 따뜻했던 게 아닐까요?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 따뜻할 온자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글자로 보이시나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맑을 청자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보면은 네. 맑을 청자면 물수가 들어가니까 점이 3개여야 되는데 네. 잘 보시면 점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점이 2개면 얼음 네. 빙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음빙자 옆에 푸를 청자가 들어간 이 글자는 네. 서늘할 정자라고 해요. 네. 원래 음은 청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글 한자음은 정으로 있더라고요. 네,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서늘할 정 또는 서늘할 청 이렇게도 발음할 수가 있는데 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차다. 네. 아주 무더운 여름에는 조금 서늘한 곳으로 우리가 좀 피하고 싶죠. 그래서 그때의 서늘하고 선선하고 이런 곳이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숙흥온정이라고 하면 일찍 일어나서 온자는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자는 서늘하게 하는 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부모님을 섬길 때는 일찍 일어나서 네. 더운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리고 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린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앞에 네. 글자들 있잖아요. 네. 임심, 리, 박도 네.
이건 뭐 글자의 조합이지 이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설명을 그렇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33강에 나오는 이 두 개의 구절은 네. 다 전고가 있습니다. 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심 리박이라고 하는 건 시경에 나오는 네. 19절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 여림심연 그다음에 여리 박빙 이렇게 네. 8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석을 해보면 그 깊은 연못에 임한 듯이 하고 네.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압축적으로 이렇게 4글자로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연못에 임한 듯이 하라 그런 건 뭐 빠져 죽을까 조심하라는 그렇죠. 뜻이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그러면 거기 밟고 그것도 가다가 또 역시 얼음이 깨질까 얼음이 봐. 깨져가지고 그 안에 빠져서 또 허우적거릴까 그렇죠. 조심하라 네. 이런 뜻이니까 그 두 구절 다 몸 조심하라 이런 뜻이네요. 네. 그래서 네. 밖에 나가서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네. 행실을 할 때는 네. 항상 이렇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 문장을 만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숙쿵 온정이라는 것도 출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얘기 공례에 나오는 것으로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동온이 하정 이렇게 되겠네요. 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예.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린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구절에서 얘기 공례라고 하는 네. 그 문장에서 이제 이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뒷구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네. 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충에 대해서도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과 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와 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 구절은 그걸 실행할 때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네, 된다. 네. 뭐 구체적으로. 깊은 연못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부모님의 안부를 잘 여쭙고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네, 참 매일매일 실천하기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천자문의 문자들의 이제 변화와 그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새겨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8글자를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사란사형, 그 다음에 여송지성의 8글자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왕 집 우집주 레벨